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28년 3개월 만에 현금 대란. 와, 한국은행도 정말 뭐 비명, 뭐 비상, 뭐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오늘 발표가 된 걸 보면 2분기,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6월 26일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주간 종가를 기준했을 때 원달러 평균 환율 평균이 무려 1,500.1원.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 번 1,500원 뚜껑이 열리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특히나 저같이 이렇게 외환위기, IMF를 겪어본 분들, 금융위기를 겪어본 분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1,500원 뚜껑이 열린다는 것은 엄청난 트라우마, 엄청난 공포가 있는데, 그냥 하루 1,500원 뚜껑이 열린 것도 아니고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6월 3개월 내내 주간 종가, 주간 환율 평균이 1,500원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충격적인 이런 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런 환율의 폭등, 당연히 원화 가치의 대폭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현금, 그렇죠? 이 현금의 가치가 대폭락하는 거잖아요. 뭐 사실상의 현금 대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특히나 오늘 뭐 대한민국 사람들 현금 들고 인천공항 갔다가 정말 이 현금 대란에 실신할 정도로 뭐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공항 환전소 갔더니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서 뭐 오늘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죠. 정말 공항 갔다가 이 현금 대란이, 내 현금이 완전히 무너지는, 현금, 우리가 보통 뭐 원화가 똥값 됐다 뭐 이런 뭐 과격한 표현도 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현금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이런 경험을 결국 오늘 한 거죠. 환율이 1,600원을 뭐 공항 환전소에서 정말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2분기 그러면 원달러 환율 평균이 1,500원 뚜껑이 열렸다. 평균이에요. 3개월 내내 4월, 5월, 6월 3개월 평균이 1,500원을 넘었다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이냐, 이게 사실 문제인 거죠. 2009년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상황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 이때도 1,418.3원이었습니다. 1,500원 뚜껑은커녕 1,400원 넘어간 것 가지고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 상호관세 쇼크가 왔을 때도, 이때도 뭐 갑자기 트럼프가 상호관세 얘기 나오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자, 이때도 1,452.9원이었어요. 자, 결국은 지금 1,500원 뚜껑이 금융위기 때도 안 열렸었는데, 결국 이게 지금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리고 미국 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올해 1분기 상당히 높았죠. 이때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이때도 1,466.9원, 1,467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오늘 이 1,500원이 넘어간 것은 외환위기, IMF 때, 그것도 1998년 가장 높았던 그 1분기 때가 1,596.8원이었어요. 자, 결국 이게 평균 환율, 분기 평균 환율, 3개월 평균 환율이 1,500원 뚜껑이 열린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환위기 수준의, 금융위기는 훨씬 넘어서는 외환위기 수준의 지금 현금 대란이라는 거잖아요. 현금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정말 충격적인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말 28년 3개월 만에 다시 터진, 정말 현금이 녹아내리는 이 현금 대란 상황이 다시 또 온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현금 대란 상황이 더 심각한, 우리가 현금 파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외환위기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원화가 파탄 날 수도 있다라는, 자,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 자, 결국 평균 환율이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칫 잘못하면 결국 3분기 때
지금 2분기 때가 4, 5, 6, 2분기가 이런데 자칫 잘못하면 3분기 그러니까 7, 8, 9에 외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1,600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1,500원이 아니라 1,600원 뚜껑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2분기 평균 환율 1,500원 뚜껑이 열린 이 직접적인 이유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셀코리아 계속 한국의 주식들을 팔아치우면서 이러면서 지금 이 난리가 사실 난 거거든요. 자, 올해 1월부터 6월 26일까지 136조 8천억. 와. 거의 137조 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뭐 137조 원을 팔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뭐 요 조금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장 이게 뭐 엊그제 지금 금요일 상황이죠. 보시는 것처럼 뭐 코스피가 519포인트, 520포인트 가깝게 한 6% 가깝게 또 대폭락을 하면서 8,400선을 겨우 지금 지켰죠. 그래서 8,000선이 위태위태하다 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도 똑같아요. 외국인들이 4조 2천억 거의 4조 3천억 가깝게 또 팔고 나고, 최근 들어서서는 뭐 연일 지금 4조 가깝게 계속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주식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뭐 우량 주식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날 5.3% 거의 뭐 5% 넘게 지금 빠졌는데, 그래서 33만 9천 원까지 지금 내려가 있죠. 자, 근데 이날도 마찬가지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590만 주, 거의 600만 주 가깝게 팔고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사실 팔고 나간 거죠.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20거래일을 보고 있는데 딱 지금 빨간 표시 순 매수한 게 딱 3일이에요. 20거래, 최근 20거래일 동안 3일 빼고 17일 내내 지금 계속 팔고 계속 팔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지금 보유율도 47%의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50% 무너진 거는 벌써 오래됐고요. 그래서 47% 턱걸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날 8.36% 거의 뭐 8% 넘게 폭락하면서 267만 원까지 지금 밀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상황이 보시면 계속 팔다가 갑자기 그래도 순매수로 돌아섰었죠. 자, 그런데 지금 거의 한 6거래일 뭐 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팔자 해서 결국은 SK하이닉스도 지금 50.65%면 50% 보유율이 턱걸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 뭐 계속 우리가 그 짱짱하다고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우량 주식들을 계속 팔면서 뭐 이것이 지금 국내 뭐 코스피를 계속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다 보니까 이날 보시면 1,549.5원 보이시죠? 와, 장중한 때 왜 뭐 금융위기 때 가장 높았던 게 1,549원이었습니다. 뭐 이게 물론 종가 기준이긴 하지만 이 1,549원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1,549.5원, 1,549원을 넘어선, 뭐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월요일하고 화요일 지금 이틀 남아 있는데 오히려 지금 뭐 평균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지금 떨어질 일은 없어요. 이런 지금 상황이라면. 물론 외환당국이 1,500원 안 넘기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개입할지 이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처럼 계속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자금 이탈이 끝날 거냐라는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거죠. 향후 3개월 정도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계속 이게 3개월 정도 지속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환율 방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외환 보유고 뭐 이런 것들 이걸 뭐 다 쓸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3개월 앞으로도 계속 만약에 팔아 치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심각한데,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것은 외국인들 지금 투자자 순매도 여력이 최대 한 150조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50조 가깝게 순매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8월, 9월까지 계속 팔아치울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순매도 셀코리아가 지속되는 이유가 놀랍게도 아주 역설적이게 한국의 주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137조를 팔았는데 국내 증권시장의 지분율이 오히려 36%에서 41%로 증가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우량 주식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량주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사이에 10배 가깝게 올라갔잖아요. 10배 가깝게. 그래서 거의 뭐 한 20만 원대 정도 되는 게 거의 300만 원 가까이 지금 가 있는 상황이어서 뭐 10배 거의 넘게, 뭐 삼정 같은 경우에도 5만 전자가 지금 뭐 35만 전자, 38만 전자까지 갔다가 지금 35만 전자. 그래도 한 7배 정도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지분율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낮춰야 되는, 그래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팔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역설적인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36% 이거를 41% 증가, 그러니까 이걸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 주가가 올라가든 뭐 어쨌든 간에, 이 뭐 참 이런 일이 또 다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7월 10일이죠. 다음 달 10일 날 SK하이닉스가 한 300억 달러 규모로 해서 주식 예탁 증서 ADR 이런 형태로 해서 나스닥에 이제 우회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300억 달러 이거 그냥 그대로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좀 진정될 수도 있겠네. 물론 뭐 그 말도 맞긴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내 거를 팔고 나스닥으로 갈아타게 되면 오히려 역습이 나타나는 거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나스닥에서도 그럼 살 수 있어. 그럼 국내 거 안 그래도 지분율을 줄여야 되는데 이쪽 거를 오히려 팔고 나스닥으로 갈아타는 이런 사태가 되면 300억 달러가 들어온다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양날의 검으로 보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온다 이렇게만 그냥 낙관적으로만 또 보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올해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 평균이 1,500원을 넘어서는 이런 현금 대란이, 이것이 3개월 내내 지속된다 그러면 6월뿐만 아니라 7월, 8월, 9월까지 거의 또 뭐 한 150조 가깝게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이게 현금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넘어선 심각한 신호가 오늘 또 방금 터졌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속보로 낸 거를 보면 올해 4월 건설업 생산 지금 상황이 전년 대비해서 5.5%가 감소했습니다. 와. 자, 작년에 거의 뭐 마이너스 지금 9% 가까이, 10% 가깝게 9% 넘었죠. 10% 가깝게 감소하면서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사실 뭐 생산, 우리나라는 뭐 지금 총생산도 끌어내리는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올해도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5.5%나 지금 감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건축 쪽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4%고 토목도 마이너스 2.8%거든요. 자, 건설업 생산이 2024년 5월 이후에 24개월 연속 감소하는, 사실 작년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죠. 이거 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기저효과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 기저효과
효과 때문에 올라가기는커녕 지금 24개월 연속 감소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또 상황인 거죠. 외환위기 때 7개월 연속 감소를 했었습니다. 이때에도 건설, 부동산 쪽이 상당히 어려웠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뭐 이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동산에서 촉발된 거니까 이때는 더 심했죠. 그래서 12개월, 1년 연속 감소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24개월 연속 지금 2년째 감소를 하고 있는 정말 충격적인 자 이게 결국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정말 초유 사태여서 이것도 또 깜짝 놀랄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건설업이 이렇게 24개월 연속 최장 지금 침체, 부진한 이유,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이 비수도권이나 경기 인천 쪽의 미분양, 뭐 최근에 악성 미분양도 많고 뭐 미분양도 어마어마한 미분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이라는 것은 뭐 했는데 팔려야 되는 거죠. 안 팔리면 못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자 그리고 서울도 최근 들어서서 갑자기 지금 미분양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분양가 밑으로 파는 마피까지 확산. 우리가 보통 서울에서 또 뭐 경기나 인천 쪽에서 분양받으면서 아 이게 분양가 밑으로 내려갈까 이런 걱정하면서 분양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경기 인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도 분양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지금 노량진 여기가 노량진 뉴타운의 노량진 지금 6구역이죠. 라클라체 자이드 파인이라는 이 지금 뭐 이 대단한 아파트 노량진 뉴타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분양가가 어마무시했잖아요. 뭐 26평형 5구 타입이 뭐 21억 평균이 21억 8천, 84 타입이 뭐 25억이 넘어가는 거의 한 26억 가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이 26.9대 1, 27대 1 가까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클라체 자이드 파인 무순위로 나와서 깜짝 놀랐죠. 이거 안 팔려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안 팔려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물론 뭐 두 세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량진 뉴타운에서 이렇게 결국 안 팔려서 무순위로 나왔다라는 것은 뭐 이거 어쨌든 미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충격적인 뭐 사실상의 미분양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레미안 엘라비네라고 마곡 쪽이죠. 마곡 쪽에 있는 자, 이 레미안 브랜드, 삼성의 레미안 브랜드도 여기도 25대 1 경쟁이 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방화 6구역이죠. 방화 6구역인데 마찬가지 레미안 엘라비네가 지금 무순위도 지금 무순위인데 2차까지 그러니까 1차에서 다 처리를 못하고 2차까지 넘어왔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죠. 자, 2차에서 물량이 33세대나 나왔어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레미안 엘라빈의 삼성의 레미안이 그것도 서울에서 그것도 마곡 쪽에서 와 이렇게 33세대 그래서 2차까지 제가 볼 때 뭐 3차까지 뭐 4차까지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최근에 이렇게 한번 미분양 나기 시작하면 금방 이게 해소가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요게 지금 노원 쪽에 있는 노원역 쪽에 있는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 센트럴이라는 자,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여기는 경쟁률도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5.52대 1 정도였는데 뭐 여기는 또 2차까지 갔죠. 2차까지 여기도 그래서 무순위에서 계속 뭐 미분양 안 팔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58세대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와 있고 이렇게 되면 뭐 3차, 4차 여기도 계속 그래서 최근에 서울에서도 미분양 걱정을 해야 되는 그것도 뭐 굉장히 좋은 입지에 그것도 뭐 레미안이라는 이런 브랜드들 뭐 역세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그렇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청계 노르웨이 숲, 자, 이런 좀 황학동 쪽이면 아시겠지만 뭐 중구 시내 쪽이잖아요. 근데 9차까지, 와, 이게 뭐 무순위가 지금 9차까지라는 건 계속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신림 스카이라는 이 아파트는 지금 19차예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19차라는 거는 뭐 계속 뭐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한화포레나 미아라는 이 아파트, 여기가 삼양사거리역 쪽이고 지금 미아역 쪽이죠. 미아역, 미아 유타운 쪽인데 또 한화포레나라는 또 브랜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 마피라고 하나요? 우리가 서울에서 이런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내가 분양받아 놓고 3년 후에 입주할 때 이게 3년 후에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분양받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피 5천만 원.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5천만 원 더 싸게 판다라는 거죠. 결국 분양가가 11억 7천 정도 했는데 지금 분양가보다 싸게 5천만 원 싸게 11억 2천에 팔겠다. 이렇게 지금 마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것도 지금 마피가 1억 600만 원이면 10억에 판다라는 것은 11억 600만 원이었던 건데 지금 1억 600만 원,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억소리 나게 낮춘 거죠. 그래서 11억 6천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10억에 팔겠다고 마피로 지금 나와 있는, 서울에서도 지금 억대 마피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까 보셨지만 뭐 굉장히 유망한 뭐 우리가 노량진 뉴타운이라든지 또 레미안 브랜드, 자, 이런 것들도 완판이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다가 이제 마피까지 나오다 보니까 서울도 안심하기 어렵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건설사들이 막 짓기가 어려운 거죠. 자, 결국 올해 2분기 원달러 지금 환율 평균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의 현금 대란, 내 현금이, 내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이 녹아내리는 이런 대란 상황에서 이것이 완전히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우리가 사실 외환위기 때 겪었던 게 이 현금 파탄이잖아요. 내 현금이 완전히 파탄나는, 자, 이런 상황, 이걸 실제로 지금 인천공항에 나가셨던 분들이 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완전 녹아내렸구나, 1,600원이 지금 넘어섰으니까요. 지금 뭐 환전할 때 뭐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도 지금 건설 쪽에서 계속 지금 뭐 떨어짐, 생산 쪽이 떨어지면서 와, 정말 뭐 외환위기, 금융위기보다 더 지금 계속, 그것도 24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정말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글쎄 뭐 저 혼자만 이러는 건가요? 뭐 제가 볼 때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어본 제 입장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되는 것도, 건설 쪽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게 뭔가 좀 데자뷰가 되고 좀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은 너무 환율이 높다 보니까 좀 무감각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라는 것은 뭔가 좀 쎄한 이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참 성가시고 번거롭고 뭐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또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참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씨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